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한 분들 모시고 우리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님과 강원경 교수님을 자장으로 모시고 발표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진정 내시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합병증 얘기, 그 다음에 예방, 시간이 허락하면 조치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의뢰받고 서치를 해봤더니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검사 중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사망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의사 책임이 80%다. 그래서 2억 3,100만 원. 전신 마취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해서 책임이다. 그리고 설명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 미리 동의서도 제대로 안 받았고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는 이유로 역시 80% 2억 6천만 원. 그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거를 보면 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망 사건도 3건, 4건씩 이렇게 꾸준히 있고요. 특히나 이게 이제 낙상 사고가 의외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간접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회복실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져서 CT까지 찍어야 되는, 브레인 CT까지 찍어야 되는, 정말 헤모레이지까지 생길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낙상에 대한 주의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세데이션 릴레이티드 액시던트가 의외로 제법 좀 있습니다. 약에 따라서 사이드가 좀 있죠. 카디오 풀모너리 컴플리케이션 0.06%에서 0.54%를 보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주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 9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세데이션 너무 깊게 하지 말자. 사실 모더레이트 세데이션이 가장 적당한데 문제는 이제 수검자분들, 의료 소비자분들께서 나 수면 제대로 안 됐다, 수면비 못 내겠다, 이런 문제를 접하다 보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을 공개보암센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미다졸람만 썼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강호에 나왔더니 미다졸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로포포를 쓰기 시작했는데 항상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불러서 깰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과거에는 수면 내시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 그래서 진정 내시경 이름을 바꿔서 우리 소비자분들도 이제는 조금 인지를 하십니다만 완전히 주무시지 않는다는 검사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지만 우리가 환자 만족도를, 수검자 만족도를 위해서 너무 깊게 주무시는 거는 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면은 피해야 될 일이다.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시술이 25분 이상 길어지거나 카디오 풀모너리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올드 에이지인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크게 2가지 경우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시술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져서 풀 세데이션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2번째는 자신감 뿜뿜해서 이제는 내시경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때 약간 방심, 좀 너무 이렇게 그런 상황일 때 항상 이런 위기가 닥치는 것 같습니다. 예방 2번째 제안으로 평가를 잘 해야 된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액시던트가 생기려면 여러 문제가 오버랩돼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특히 시저나 또는 약 드시는 게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전에 내시경이 좀 힘들었다고 하는 분들이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이거나 또 정신과적인 약 병력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우리가 특히나 개인 의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 싶으면 차라리 트랜스퍼 하는 게 더 좋은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임신 여부도 확인해야 되겠고,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랩을 하진 않습니다. 내시경 전에. 근데 뭐 풀랩을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언더라인 디지즈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저도 강호에 나온 지 이제 4년밖에 안 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진행을 하다 요즘 굉장히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많아졌는데 갈수록 조심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MI가 있었다거나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있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겠고, 특히 리버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약 용량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올드에이지죠. 올드에이지를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거냐도 고민이 되지만, 특히나 좀 인디케이션을 확실하게 하고 리스크를 판단해서 약제 투여에 신중을 해야 되겠고요. 뭐 모니터링하고 오토 주는 거는 기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건 철저한 금식입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가 당일 대장 내시경을 하고 그래서 위내시경 하면서 장정열제를 넣어서 나중에 대장 내시경을까지 하는 시술을 했다가 몇 년 전에 그게 학회 차원에서 하지 말자고 했던 이유도 다 아스픽시아 때문인데요. 금식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 특히 요즘에는 이제 당일 대장 내시경으로 아침에 약 드시고 오후에 검사하시는 병원도 제법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시간을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수면무호흡증에 의한 저산소증, 특히 아스픽시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위내시경 할 때도 주의해야 되겠고, 들어갔는데 음식물이 좀 남아있거나 그러면 바로 검사를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약제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우리 외과대학 시험 칠 때 족보처럼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주로 쓰시는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미다졸람은 장점이 이제 기량제가 있다는 게, 안티도트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하나 장점은 기억 상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사한테는 유리한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미다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또 미다를 써야지 진정 그 관리료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보면 1cc라도 쓰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과연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요. 약제에 대한 역동학적인 정보는 굉장히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티도트가 워낙 안 쓰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직원이 바뀌다 보면 급한 상황에서 찾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마치고 내일 출근하시면 전 직원 불러놓고 다시 한번 진정 CPR 교육도 하시고 응급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좀 하셨으면 제 오늘 강의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프로포폴 얘기인데요. 프로포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위내시경 할 때는 프로포폴만 쓰시는 분도 계실 정도고요. 워낙 이제 빨리 깨시고 빨리 인덕션 되고 빨리 깨시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보면 회전율도 좋고 너무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안티도트가 없고 심한 호흡 억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라피우틱 윈도우가 좀 좁기 때문에 주의해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프로포폴이든 미다졸람이든 참 좀 조심스러운 게, 똑같은 용량을 똑같은 몸무게에 준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딥세데이션으로 빠져버린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테라피우틱 윈도우가 좁기 때문에 조금만 썼는데도 갑자기 모더레이트에서 딥세데이션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패치딘 쓰십니까?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안 쓰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쓰면은 만족도도 높고 아주 좋습니다. 대신에 내시경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이 패치딘을 써서 좀 검사를 좀 편하게 쉽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포퍼레이션이라는 리스크를
이게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수금자가 아프다는 피드백을 안 줘버리면 패치든을 써서 피드백이 없으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쓰실 때 그 생각 한번 하시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히스파는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제안 드리는 건 적절한 사용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들마다 쓰는 역량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심지어 저희 대한대장문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항상 모시는 연자들마다 용량이나 방법은 다른 것 같고 의사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루틴을 가지고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독 사용일 경우에는 보통 60kg 기준에 했을 때 한 2cc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종 5cc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용량을 좀 줄이라고 되어 있고요. 프로포폴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나 한 3cc에서 6cc 정도가 60kg 기준으로 했을 때 적당하겠고 20 룰이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네. 20cc를 썼을 때 20초 간격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말고 적어도 20초 간격을 두고 20씩 주라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유용한 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꺼번에 많이 준다는 거는 안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저는 병합요법을 하는데요. 같이 씁니다. 그래서 미다졸랑 프로포폴 같이 쓰고요. 제 레지멘은, 제 루틴은 투투를 씁니다. 그래서 2cc 주고요. 그리고 좀 기다립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지금까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합쳐서 한 5만 번 정도의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서둘렀던 것 같아요. 빨리 주고 빨리 하고 특히나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더더욱이나 그랬는데 갈수록 많이 기다리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내시경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팁은 약 주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기다려도 약이 많이 안 들어가도 굉장히 편안한 내시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폴은 앞에 족보에서도 나왔지만 주사 부위 통증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주입하는 게 만족도를 올리는데 중요하겠고 시간당 1cc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병합요법 추천드리고요. 6번째는 용량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조금 모자르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65세인 경우나 리버나 키드니가 안 좋은 경우에는 특히나 무조건 일단 작게 주고 시작하고 사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2cc 줬는데도 갑자기 딥 세데이션이 빠져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도대체 얼마가 적당할까? 조금만 줘도 확 주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처음부터는 차근차근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귀찮더라도 한 번에 많이 주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20 룰로 의해서 조금씩 주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번째는 모니터링인데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모니터링을 안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회복실에서 모니터링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진정내시경 관련된 컴플리케이션을 보면 회복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중에는 의사가 다 보니까요. 근데 검사가 끝나고 회복실에 어떻게 보면 간호 인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조금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니터링 비용 아깝다고 안 사시는 원장님도 계시던데 개원할 때 보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고요. 학회 차원에서 공동 구매하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8번째는 장비 준비입니다.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라고 교과서에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내일 출근하시면 이머전시 박스 한번 열어줘서 약의 유통기한이 지났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직원들한테 라링고스코프에 불 들어오는지도 확인하시고 자동 제세동기도 없으시면 꼭 구비하시고 나중에 설명 나오겠습니다만은 설명 의무나 준비가 적절하게 됐는지가 결국 문제가 됐을 때의 평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자동 제세동기도 없으시면 꼭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는 회복 관리인데요. 말씀드렸지만 회복실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충분히 깨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귀가하고 주차장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도 병원 책임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깨고 완전히 리커버리가 된 다음에 심지어 평가 항목에 다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설명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치, 잘 아시겠지만 브라디카디아가 왔을 때는 아트로핀, 호흡이 억제가 됐을 때가 가장 흔한데요. 일단 두부 하악 거상법 하시고요.
안 되면 LMA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LMA 있으십니까? 인투베이션 하신 지 오래되신 분은 LMA가 참 좋습니다. LMA는 인투베이션 안 해도 그냥 웬만하면 다 에어웨이가 확보되기 때문에 LMA 없으시면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판매상은 아닌데요. 있으니까 참 마음의 안심이 됩니다. 산소 투여를 미리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시경 중에 O2를 투여하는 게 다 의료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O2 주시고 청구하시면 되고요. 미리 주고 여차하면 주고 저는 위내시경할 때는 무조건 루틴으로 주거든요. 검사 중에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도트 쓰고요. 혈압이 떨어졌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에피, 아나필락시스 대응하시고 특히 이제 파라독시칼 리액션이 문제인데요. 이것만 해도 20분 강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데요. 네, 일단은 기다리시고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전에 많이 움직이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많이 움직이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하셔야 되고 급한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CPR 직원들 교육하시고요. CPR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설명과 필요시 전원입니다. 설명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설명하고 나서 기록하셔야 되고요. 미리 검사 전에 미리 설명했다는 거 체크하시고 회복실에서도 다 체크해서 수검자가 괜찮았던 거 다 체크하는 거를 기록하셔야 됩니다. 아까 두 번째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이 설명 의무가 제대로 안 돼서 의사의 80% 책임 2억 6천만 원 배상이 나왔는데요. 의사의 설명 의무는 갈수록 시대적으로 요구도가 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